첫 번째, 감정은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감정은 전 생애적으로 발달이 되어 간다. 세 번째, 우리는 감정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감정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감정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시화된 방식으로 연습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감정과 나를, 감정과 아이를 분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공감을 잘 하려면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를, 아이를 일상에서 계속 관찰하고 발견하는 그 연습이 늘 병행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을 배운 적 없는 부모와 이제 감정을 배워야 하는 아이가 함께 감정 교육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이제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정은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어떻게 연습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감정 연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감정을 왜 연습해요? 감정을 어떻게 연습해요? 감정은 그냥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정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세요. 감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느끼는 거지만,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할 건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과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똑같이 그 감정을 해석하지도 않고요. 똑같은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요. 누군가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꾸준한 감정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자기 감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전염되고요, 학습됩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하면서 아이에게 괜찮은 척 계속 말을 해요. 꾹꾹 참으면서 말을 해도 아이는 그 말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더 빨리 읽게 됩니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묘한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을 아이가 느껴요. 계속 말과 매칭되지 않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아이가 받게 되면은 아이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불안이 축적되게 됩니다. 우리의 우울감은 아이에게 전달되고요, 우리의 행복감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이는 보고 학습하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고마울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아이가 보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워본 적 없는 부모와 감정을 배워야 하는 아이는 함께 감정 교육에 참여해야 돼요. 부모도 아이도 각자 자신의 감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은 전 생애에 거쳐서 발달된다는 거예요.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으세요. 아이일 때 감정이 발달하고 어른일 때는 그 발달이 멈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20대 때, 30대 때, 40대에 각각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어떤 갈등 상황을 조율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그 능력들이 다 다르게 발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 때의 인지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맞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인 감정 발달을 겪어갑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모두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들을 다시 더 나은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뚝뚝한 아빠가 아이와 정말 따뜻한 교감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한테만 그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빠 스스로 마음을 먹고 어색하고 평생 동안 해보지 않은 표현들이지만 말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해서 아빠가 행복해. 네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고마워. 아빠가 오늘 좀 미안해. 너는 뭐 할 때 즐거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와 감정을 다루는 대화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정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상의 실천들이거든요. 어떤 아이는 인생 초기에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환경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결핍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좋은 어른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그 결핍들이 채워져 나가고 보완되고 재구성되면서 이 사람의 정서 발달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초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는 계속적인 발달 과정 중에 있으니까 생에 어떤 실수나 결핍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재보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함께 지금 감정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은 그냥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계속 반응을 하면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내가 이해하고요. 그 감정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감정이 맞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하필이면 이런 분노가 올라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내가 이 분노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대로 표현해버리고 분출해버리는 사람은 감정에 대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흔들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잠깐만, 이 감정이 맞아?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앞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우리를 능동적인 위치로 옮겨가기 위해서 감정 훈련과 연습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는 한창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일 수 있고요,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감정에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알고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들을 조율할 수 있고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의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감정의 내 능동적인 위치로 옮겨가면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은 느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다면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야. 내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면 감정 연습과 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식처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정을 연습해야 되지?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내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감정,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왔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에 움직이는 사람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싫어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우리의 외부의 구체적인 모습과 상관이 없는 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니죠.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동기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쓸려가 버리면 감정이 하라는 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감정을 잘 다루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다루어진 감정에 의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연습할 때에는 생각만으로 연습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화날 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라는 감정을 느끼기만 하는 것으로는 사랑을 표현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내가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야 돼 생각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연습할 때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은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째는 감정과 자기 자신, 감정과 아이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화났어. 나 서운해. 그게 내가 지금 화라는 감정을 느껴. 내가 지금 서운한 감정을 느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화와 동일시합니다. 나를 슬픔과 동일시해요. 아이의 짜증과 동일시하고요. 실망한 마음을 아이와 동일시합니다. 감정과 우리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우리가 그 순간 그때 느끼는 것이고 나는 나거든요. 감정은 나를 통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화와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그냥 그 화를 분출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화와 나를 분리해서 보면 내가 화나는 나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지금 내가 너무 심하게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악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악을 쓰면 안 되겠지? 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화가 동일시되어 있으면 나의 생각에 개입할 겨를이 없이 모든 화가 분출되어 버릴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아이를 짜증덩어리처럼 대하면 안 되겠죠. 아이와 짜증을 분리해서 아이가 짜증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지금 네가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방식이 적절한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잘 공감하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똑똑이라는 표현은 인지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착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잘 공감하는 게 아니고요. 인지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시각에서만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으려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내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인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인지적인 능력은 어떻게 해야지 향상돼요? 인지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지금 저 순간에 화를 내셨을까? 누나는 왜 저렇게 저걸 좋아할까? 엄마는 저게 무엇이 저렇게 행복할까? 오빠가 왜 저렇게 오늘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일상 속에서 하다 보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공감 능력이 낮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아이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서 열어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을 배운 적 없는 부모와 감정을 배워야 하는 아이가 함께 감정 교육할 때 꼭 알아야 될 그 마지막 7번째는요. 우리가 서로를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에 대한 검사도 많이 해보고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상담도 많이 해보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이를 유형화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의 아이인지, 기질적으로 어떤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도구가 되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로 딱 유형화시키기는 어려운데요. 두드러진 특징에 의해서 유형화가 되었다고 해도 그 유형화의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상당히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 아이의 특성과 성향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순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서 필터링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프레임으로서 그 유형을 사용해버리면 아이를 이해하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모습들을 알아가고 아이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우리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우리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거, 뭐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서로를 관찰하고 발견하고 서로에 대해 학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이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감정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이만 감정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감정교육이 필요해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럼 어떻게 아이와 감정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기분을 물어봐주고 아이한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활동 외에 조금 더 아이의 감정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나도 나에 대한 이해와 내 감정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뭘 더 알아야 될까? 이제 물음표가 뜨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감정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는 양육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강의를 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무료 강의에서 해드릴 이야기는 아이와의 일상적인 감정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라고 하는 12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이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감정 단어로 내 마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 왜 중요한지, 감정 명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지,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공감한다는 건 뭔지, 공감의 의미는 무엇인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인지, 그러면 서로 간에 교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정서적인 유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적 공감이라는 것은 뭔지, 관점과 이제 맥락적 사고는 무엇인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이렇게 12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드릴 거거든요. 감정교육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느끼세요. 막연한 불안만 느끼시거나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답답함이 좀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아이의 감정교육을 할 때 또 감정교육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화상으로 여러분을 배우면서 이 정보와 이야기들을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제 게시되어 있는 일정 중에 참여가 가능하신 일정을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진행일 전에 이제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많은 양육자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만나면서 감정교육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고 계시구나,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아직 많지 않구나,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것저것 마구잡이식으로 해보다가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포기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이 교육의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많은 양육자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잘 전달이 되어서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훈련과 연습을 좀 일상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타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정을 배운 적 없는 부모와 이제 감정을 배워야 하는 아이가 함께 감정 교육을 해나갈 때 기억해야 될 7가지. 첫 번째, 감정은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감정은 전 생애적으로 발달이 되어 간다. 세 번째, 우리는 감정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위치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감정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감정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시화된 방식으로 연습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감정과 아이를 분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공감을 잘 하려면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마지막 7번째, 아이를 일상에서 계속 관찰하고 발견하는 그 연습이 늘 병행되어야 한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서요, 부모와 아이의 감정교육을 위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12가지의 감정에 대한 주제, 저희 웨비나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